네. 종종편집의 박종상, 김치영입니다. 네, 오늘은 건국대학교. 네. 건국대학교가 아직 모집 요강은 안 나왔고요.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네. 홍익대학교 세 개를 합치기로 했습니다. 네. 건동홍. 네. 네. 그래서 건국대학교가 아직 모집 요강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도 모집 요강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건국대학교 참 많이 뽑습니다. 네. 네. 매년 보면 건국대가 희망이죠. 네. 300명 이상 뽑으니까 여기가 정말 줄면 정말 굉장히 정말 힘들어지죠. 그렇죠. 네. 건국대학교가 많이 뽑는 것도 많이 뽑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건국대학교가 배치 상담할 때 너무 편한 게 여기는 학과를 세분화 시켜놓은 학과가 또 되게 많아요. 네. 생명 관련된 데나 아니면 뭐 좀 약간 특성 학과들을 다 세분화 시켜서 무슨 얘기냐면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 전자, 화공학과, 컴퓨터,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 학과를 이제 추려 놓는데 이 학교는 학교 과를 여러 개로 세분화 시켜 놓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퍼져 나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국대학교가 그냥 쉽게 말하면 자연계는 비인기 학과가 많다는 소리예요. 네, 보면은 이제 비인기 학과가 한 10대 개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비인기 학과라면 좀 그런데 좀 점수가 좀 낮은 학과. 네. 그게 좀 많아요. 건국대학교에. 그렇죠. 그래서 건국대 자연계 쓰시는 분은 굉장히 유리하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찾아보자면 KU 융합대학,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상어 요거 시작되는 학과가 조금 낮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상어 생명과학대 뭐 생명과학, 동물자원, 식량자원, 축산식품, 식품유통, 환경보건, 줄기세포, 의생명공학. 의생명공학 좀 세죠. 네. 시스템 생명공학, 융합생명 뭐 요런 데 좀 다 낮아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연계 준비하시는 분은 이런 쪽으로 쓰시면 좀 점수가 낮다. 좀 합격할 확률이 높다. 제가 몇 년 동안 사실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마지막 날 최종 경쟁률 말고 그 전에 이제 그 원섭수 마지막에 보여주는 경쟁률 할 때까지도 어쩔 때는 1대1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몇 시간 남겨놓고 다 들어가는 건데 뭐 일단 학생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건 사실인데 주의해야 될 건 요 스마트가 앞에 붙어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ICT랑 스마트 운행체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 미래에너지랑 스마트 운행체제, 스마트 ICT 융합은 화장품 공학도 마찬가지로 여기 4개 학과는 상당히 세요. 네. 저는 여기 처음에 이 학과 나왔을 때 굉장히 낮을 줄 알고 엄청 추천했거든요. 망했습니다. 네, 한 5년 전의 일인데 여기가 많이 써요. 네. 여기 쓰시는 분은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주의하셔라. 네, 좀 이게 좀 높다. 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미래 에너지 공학과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높아요. 네. 네. 미래에너지로 갈 수 있는 학과가 전국적에서 대학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미래에너지 학과만 이름 보고 갈 거면 요거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니아층이 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미래에너지, 심리학과, 간호학과 여기는 사실은 뭐 이거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달라진 게 여기 보면 예술디자인대학 중에 보면 실기를 안 본다. 네, 올해 바뀌었죠. 음악교육학과만 이제 실기를 보는 거고요. 나머지는 실기 안 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일단 뭐 좀 많이 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건국대학교가 12월에 항상 봤는데 이번에는 1월로 시험 일자를 바뀌었고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1차를 붙고 1차 합격자들은 반드시 2차 전형료 반드시 결제해야 됩니다. 이거 결제 안 하면 2차 전형 가보지도 못하고 끝나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현장에서 보면 1차 합격하면 학생들이 엄청 들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문과를 얘기 안 했는데 문과는 어디를 추천하시나요? 저는 추천을 뭐 어떻게 하죠? 솔직히 문과는 건국대학교가 굉장히 세요. 점수대가 고르게 세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근데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건국대학교는 편입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마지막 마지노선. 건국대학교 붙었으면 난 잘 갔어. 나 성공했어. 나 편입 성공했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건국대학교는 뭐 사실은 추가 합격자까지 생각을 하면 돌긴 돕니다.
많이 돌기도 도는 학교 중에 하나고, 다만 건국대학교는 예비 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다 이름이 멋있고 다들 이제 뭐 이제 좀 세긴 한데, 그나마 좀 낮은 데가 국문, 철학, 사학, 네. 지리 요 정도 내기할까? 예. 네, 뭐 일단은 뭐 항상 저희가 요 멘트를 하면 어디가 낮아요라고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낮은 데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건국대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쓰기 때문에 되게 낮은 데는 사실 없습니다. 네. 건대는 정말 현장에서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원하거든요. 네. 예, 진짜 다 지원하는 서울의 유일한 대학? 그렇죠. 예. 거의 제가 봐도 뭐 그냥 저는 거기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쓰는 경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는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건대가 1차에서 모집 정원의 3배수가 아니라 5배수를 더 뽑고요. 네. 그 다음에 영어가 좀 쉽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지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하나 있는 게, 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는 안 그러는데 시험지를 줍니다. 네. 근데 학생들이 이제 그거 가채점 해보고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기분이 좋아서 약간 으쓱대다가 약간 결과가 안 좋아지는 나머지 학교들 시험 보는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이 있고, 못 보면 못 보는 대로 기분이 나빠져서 그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절대 채점하지 마십시오. 네, 괜히 기분 안 좋습니다. 1월 달에 보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게 시험을 잘 봐도 공부하기가 싫고, 시험을 굉장히 잘 봐도 공부하기가 싫어요. 네, 못 봐도 하기 싫고 잘 봐도 하기 싫은데, 제가 학생들한테 꼭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건국대학교는 절대 가채점 하지 마십시오. 네. 그게 여러분들의 멘탈에 오히려 더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안 할 수는 없죠. 가채점 안 네. 하기가 정말, 아니 왜냐면 이게 학원에서 있다 보면 다 옆에서 다 가채점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다 얘기가 들려요. 몇 네. 번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자습하고 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이제 또 뭐 괜찮아요. 네. 네.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궁금하죠. 그렇죠. 궁금하죠. 네. 자, 다음은 동국대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굉장히 조금 뽑습니다. 예, 동국대학교가 많이 뽑는 편은 아닌데, 몇 년 전까지는 공인 영어로 뽑다가 이제 편입 영어 또는 영어 수학으로 바뀌었는데, 모집 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변수가 하나 있었죠. 아침에 중앙대학교랑 일자가 겹쳤고, 인문계 같은 경우에 겹쳤고, 오후에 서강대학교를 아니면 인하대학교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게 또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아침에 문과가 시험을 받고 오후에 이과가 시험을 봤죠. 그래서 보면 동국대학교가 그날 좀 겹치는 데가 좀 있어서 좀 보면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네. 합격하는데 많이 조금 뽑는데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좀 괜찮았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겹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동국대 희망적인 데가 이제 불교 일반 전형이랑 북한학과가 작년에는 안 뽑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뭐 일단은 또 뭐 불교는 또 이게 약간 조금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재미 봤던 학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요? 경영정보학과입니다. 경영정보학과가 생각보다 낮았던 학생들이 예비 1번, 예비 2번 받아서 들어갔던 경우가 있는데, 또 이 얘기를 하면 사실 학생들이 이게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몰립니다. 그렇죠. 몰리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판단은 여러분들의 그 뜻에 맡기겠고, 제가 또 그 좀 재미봤던 학과가, 여기서 재미봤던 학과가 바이오 시스템의 식품생명공학과. 여기 학사였던 친구인데 점수 좀 낮았는데 들어갔던 경우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메디컬, 요 바이오메디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거 뭐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고양시에 있습니다. 네. 네. 식사동 쪽에 있고, 근데 이게 본교예요. 네. 분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네. 경주 캠퍼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고양시에 있어서 약간 점수가 내려가요. 네. 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면 철학과, 사학과도 안 뽑았어요. 네. 철학, 사학, 북한학과, 불교학과 다 안 뽑았거든요. 일반 편입은. 그래서 사실은 제일 이제 학생들이 뭐 학과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제일 많이 조금 그래도 여긴 좀 괜찮겠지라고 지원했던 데가 사실은 법학과입니다. 네. 근데 법학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미를 못 봤거든요. 네. 보내봤는데 다 셌어요. 네.
여기로 많이 몰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약간 점수가 중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상담할 때 사실 뭐 이 정도의 규모면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는 않잖아요. 어디 네. 빠지고 어디 빠지고 하다 보면 네. 선택의 그 폭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법학과랑 그 다음에 경영정보학과도 몰리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경영정보학과가 좀 점수가 낮았는데도 들어갔던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동국대 주의할 게 뭐 올해 모집 요강 안 나왔거든요. 작년도 모집 요강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농어촌 특별전형도 좀 뽑았거든요.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이쪽으로 쓰는 게 적게 뽑아도 네. 훨씬 유리하고요. 네. 그 다음에 특성화고교 졸업자 재직자도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되면 네. 네. 해당 사항이 돼야죠, 일단. 만약에 해당 사항이 되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영정보학과로 작년도 모집 요강이에요. 특성화고교 졸업자도 있거든요. 여기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으로 신입학한 학생들이면 여기 지원 자격이 되는데 주의할 게 특성화고교 전형은 고등학교 때 전공했던 비슷한 학과로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게 제가 옛날에 실수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다음은 홍익대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사실 동국대학교는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네. 홍익대학교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익대학교가 건동홍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 또 사실은 올해는 아직 날짜는 안 나왔지만 항상 여기는 단독이었죠. 그렇죠. 숭실대랑 홍익대학교랑 겹쳤는데 아침에 숭실대학교 인문계가 보면 홍익대학교 인문계가 보면 숭실대학교는 자연계가 받고 그래서 이제 크로스로 아침에 홍대, 오후에 숭실대 이렇게 볼 수 있게 항상 이제 단독으로 봤는데 모집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제 건동홍이기 때문에 건국대만큼은 지원은 하는데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아서 경쟁률이 진짜 100대 1이 넘어갑니다. 여기는. 네. 여기가 올해 모집 요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뽑은 걸로 보면 일반 편입이 문이과 다 합해서 53명, 네. 학사가 47명. 네, 많이 안 뽑습니다. 사실. 여기는 사실 그리고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너무 조금 뽑아서 근데 이게 53명이 그 전년에 비해 이게 또 는 거예요. 네. 네. 정말 30 몇 명밖에 안 뽑았거든요. 근데 50 몇 명이면 20 몇 명 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었다. 네. 근데 여기가 또 재미난 게 예비 돌 땐 환상적으로 돌더라고요. 저희도 학생들 보니까 와 작년에 1차 추가해서 예비 친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1차 추가해서 예비 그 다음에 3차 추가 저희 학생들이 이제 3차 추가에 많이 갔는데 여기 학교가 인하대학교가 먼저 전화를 돌리고 홍대를 돌렸나 봐요. 저녁 6시 30분이었는데 인하대학교 저 추가로 들어갔어요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축하했는데 그로부터 15분 뒤에 홍익대학교 전화 오더라고요. 붙었다 그래서 뭐 학생은 홍대로 갔죠. 네. 홍익대학교가 이게 조금 뽑아서 학생들이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거의 지원을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홍익대도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게 의외로 지원율이 적을 수 있거든요. 이게 100대 1 된다 그래도 성적이 높은 학생이 좀 지원율이 저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쉽사리 그냥 접지 마세요. 여기는 어디 쓰세요 하고 물어보면 뭐 그냥 경영이랑 영문과 빼고 한번 골라봐 라고 이제 인문계는 얘기하고 자연계는 너의 그 적성으로 한번 골라봐 라고 학생의 적성으로 한번 골라봐 라고 이제 상담을 하는 편입니다. 인문계 조금 더 뜯어보면은 저는 솔직히 도고불어 쪽으로 보내고요. 네. 국문학과는. 한 명인데 괜찮을까요? 네. 영어랑 경영, 법학, 경제가 많이 세요. 네. 특히 법학과가 늪이에요. 약할 줄 아는데 많이 세요. 네. 경영학과 많이 세거든요. 그래서 법학과 쓰는 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밑에서부터 보면 여기가 또 요강이 세종 캠퍼스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뽑지 하다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게 아니구나 라고 이제 느끼는데 모집 요강 나오면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서울 캠퍼스랑 세종 캠퍼스랑 이게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세종 캠퍼스는 많이 뽑아요. 네. 많이 뽑는 데는 서울이 아니라는 거. 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홍익대는 뭐 크게 뭐 얘기할 건 없어서. 네, 모집 요강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읽어보면 다 답이 나와 있고, 뭐 여기는 크게 주의할 점이 있나요? 거의 없죠. 네, 시간 될 때 딱 네. 정확하게 시험 보러 가시면 됩니다. 네. 네. 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